안녕하세요, 섭입니다. 새로운 129 시리즈를 시작해 볼 건데 이번에는 클러치백이라고도 많이 하죠. 그걸 만들어 볼 겁니다. 보통 클러치백이라고 하면 지갑보다는 조금 더 크고 크로스로 멜 수 있는 끈은 없고요. 보통 손으로 들고 다니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지갑보다는 조금 큰 손으로 들고 다니는 가방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파우치와는 조금 더 다른 개념이에요. 파우치는 보통 지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좀 많고요. 거기다가 뭔가 이렇게 부피가 조금 들어가는 그런 수납을 좀 의미한다고 하면, 클러치는 조금 더 가방스러운 느낌이 조금 더 강하고 약간 납작한 느낌이 강한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은 이 경계선이 약간 모호하다고 해야 되나? 이 겹치는 부분들도 많지만 어찌 되었든 이제 그런 조금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클러치 같은 경우는 위쪽에 지퍼를 할 수도 있고 뚜껑을 덮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번에는 지퍼로 하는 방식을 해볼 거고요. 납작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공간 수납을 위해서 옆판을 따로 조금 얇게라도 넣는 방식을 택해 볼 겁니다. 그래서 이 클러치 같은 경우는 사이즈도 중요하죠. 사이즈도 중요하고 비율도 조금 중요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런 경우에는 어떤 쇼핑백이나 다른 책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고민할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기존에 있는 브랜드의 가방에 있는 사이즈를 따와서 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루이비통 홈페이지에 들어왔는데, 조금 샘플처럼 볼만한 그거를 찾았어요. 토일레트리 파우치 온 체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손가락을 움직여서 자세히 보세요. 네, 그냥 이제 납작한 스타일이죠. 근데 지퍼 같은 경우에는 위로 솟아 있는 게 아니라 살짝 안으로 해서 굽혀져 있는 스타일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옆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저는 여기를 깔끔하게 잘라내서 할 거고요. 디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옆판에다가 좀 고민을 해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옆판이 따로 별도로 되어 있는 버전을 만들 겁니다. 이제 이런 거를 참고를 하면 되는데, 안쪽에 수납이나 이런 것도 이것을 똑같이 한번 해볼 건지 아니면 내가 조금 달리 할 건지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안쪽에 수납을 넣진 않을 거예요. 굳이 필요하진 않아서 대충 이제 구성이나 만드는 그런 방식이나 그런 걸 참고하는 용도로만 쓸 거고요. 네,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고 비율이나 사이즈나 이런 것들을 아까 모델이 이렇게 착용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면서 체크를 해보시면 되고,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이즈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제품 세부 정보 보면은 여기 25에 20에 5.5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드 슬롯이나 이런 것들 다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사이즈를 보고 내가 어느 정도로 해볼지, 조금 늘려서 할지를 고민해 보는 거죠. 저도 한번 스케치를 해보는 거죠. 이렇게 있고 지퍼가 조금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 될 거고요. 그래서 안 보이고 옆판이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는 절개를 넣을 거고요. 아까 거가 250에 20이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25. 근데 제가 넣을 거나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조금 늘려서 만들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거는 조금 살짝 직사각형 느낌이 덜했다고 하면은 저는 가로로 2cm 늘리고 위로 세로로 한 1cm 정도만 늘려서 만들어 볼 겁니다. 270으로 할 거고요. 여기는 210으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 가로 세로를 확정을 할 거고요. 이 폭 같은 경우는 아까 5.5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 착용샷에서 보면은 5.5, 저는 그것보다 조금 더 좁았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슬림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5cm, 이제 50mm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이 옆판 같은 경우에 옆판이 아니라 지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다고 했을 때 여기 위로 튀어나오게 하는 게 제일 심플하긴 해요. 그런데 위쪽이 모아지는 느낌 때문에 저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깔끔하게 하는 방식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러면 옆에서 잘라서 봤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을 건데 옆판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지퍼가 이렇게 와서 여기 슬라이더 있고 약간 이런 방식
바느질처럼 될 겁니다. 그러면 바느질은 여기 바느질이 돼서 이게 지퍼가 되겠죠. 이게 사이드 옆판이 될 거고, 나중에 두 옆판 중에서 한쪽에서는 이제 디링의나 이런 스트랩을 고정을 시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이제 고민을 해봤었어요. 여기다가 바로 디링을 부착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런 방식도 있고요. 아니면 옆에서 봤을 때 이 한쪽에다가 언밸런스로 이렇게 부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어떻게 해볼까? 그냥 언밸런스로 달아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 한쪽에다가 디링을 달고 고리를 달아서 스트랩을 다는 이런 방식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옆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 라운드 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서 만드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약간 절개선을 넣어서 만드는 방식을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만들기가 조금 더 수월하거든요. 전체 길이를 맞추는 것보다. 그래서 나중에 절개선이 살짝 있는 버전으로 만들 겁니다. 물론 이쪽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있겠죠. 만약에 이렇게 해서 있으면 나중에 절개선이 이렇게 조금 들어가는 그런 느낌으로 만들 겁니다. 컷 해서 만드는 방식으로. 그리고 아까 제가 사이드 쪽 설명을 드리면서 이 옆판의 높이는 이렇게 조금 이제 높이 차이가 있게끔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도 제가 보여드렸듯이 이 부분 여기서 이만큼 좀 차이가 나게끔 그렇게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을 가지고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거는 이제 수납이죠. 내가 따로 분리해서 넣을 게 있으면 주머니를 만들 수가 있는데, 바깥쪽에도 만들 수도 있고 안쪽에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그냥 안쪽에 제일 심플한 주머니, 오픈 패치라 그러죠. 이렇게 납작하게 해서 만드는 방식을 할 건데, 대신 납작한 것보다는 살짝 벌어지게 만드는 방식을 양쪽에서 한 군데에다만 넣어 볼까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해서 한쪽 벽면에 부착이 될 건데, 이게 살짝 이런 느낌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약간의 이 공간감을 조금 더 주는 그런 방식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도안을 저희가 고민을 해보면 되는데, 도안 같은 경우는 폈을 때 전개도를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우선은 엄청 쉽습니다. 이건 이렇게 전체를 한번 그려보는데, 이게 이렇게 붕괴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앞, 밑, 앞, 프론트, 밑, 바텀, 뒤, 백 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위쪽에 지퍼 이것을 뭔가 마감 처리를 하기 위해서 접어서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 시접에 대한 여유분을 얼추 한 6mm 정도? 근데 나중에 접히는 거를 생각하면 8mm 정도, 조금 더 여유 있게 한번 해볼게요. 한 8mm 정도를 조금 더 여유를 두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시접이죠. 이제 지퍼를 위한 시접이라고 보시면 되고, 전체 사이즈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밑에 같은 경우는 50입니다. 그냥 저는 50으로 간단히 잡습니다. 그리고 높이 같은 경우는 210이니까 이쪽도 210. 그리고 이 높이 같은 경우는 제가 270으로 잡았죠. 270. 그리고 이 시접 같은 경우는 지퍼 쪽을 마감하기 위해서 시접이 추가된 거기 때문에
이것저것 조금 더 여유 있게 생각을 하면 그냥 8mm 정도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첫 번째 도안이 되는 거죠. 이 전체가 420에 470에 486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면 420, 470, 486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안쪽에 주머니 도안을 낼 건데, 주머니 도안 같은 경우는 실제 도안을 만들고 나서 제가 어느 정도 할지 주머니, 포켓 위치를 나중에 정할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사이즈를 실제 도안을 만들면서 확정을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옆판 같은 경우는 우선 이렇게 해볼 겁니다. 먼저 그거를 정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이 갭을 얼마나 줄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면 됩니다. 이 갭을 주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지퍼가 제가 아까 사이드 이렇게 단면도를 잘라봤을 때 지퍼가 이렇게 살짝 내려온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옆판이 다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 갭이 필요합니다. 이 갭 같은 경우는 우선은 전체를 지퍼가 내려오고 그런 걸 생각하면 조금 더 여유 있게 한 2cm 정도, 그 정도로 잡아 볼게요. 20mm 정도의 갭을 한다고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옆판을 이 지점을 제가 20이 되는 지점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옆판이 기본적으로 있을 겁니다. 210에서 20을 빼니까 190이 기본이 될 거고요. 190이 기본이 될 거고, 여기는 50이 기본이 될 건데, 저는 여기서 그 절개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서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 부분을 생각하면 조금씩 여유를 더 줍니다. 이렇게 이 부분만큼이 나중에 꺾여서 바느질을 위하면서 조금 이 옆판의 형태를 잡아줄 수 있게끔 더해주는 여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제가 6mm 정도씩 이렇게 설정을 해 볼게요. 6 정도.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만들게 되면 가죽의 두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안쪽으로 채워지는 형태 때문에 나중에 이 20보다 조금 더 올라오는 형태로 붙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면은 이 안쪽으로 채워지는 것만큼의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 부분을 마이너스로 조금 표현을 해보자고 하면은, 여기서 이 U자 모양으로 이 안쪽 것이 한 2mm 정도씩 이제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이 정도씩 줄어들면 돼요. 그러면 이게 반영이 된다고 하면 이 190이니까 여기서 이 정도가 줄어들고요. 이 50에서 양쪽이 2씩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이 U자 모양으로 들어가는 것 때문에 둘레가 전부 다 2씩 줄어든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는 8mm 정도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정도를 감안을 하면 두께나 이런 거를 생각하면 적절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이게 이만큼 줄어들고 이게 양쪽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양쪽이 줄어들다 보니까 실제로는 얘를 188로 계산을 하는 게 좋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48로 계산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48에 6 더하기 6 해서 12, 60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188에 6을 더하니까 194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옆판의 사이즈를 확정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면 도안을 다 만들었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이드 옆판 도안이 되는 거죠. 도안은 이게 전부입니다. 클러치 같은 경우는 그 외에 추가적인 걸 넣을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지갑이나 그런 것보다는 고민거리가 조금 덜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이 이 옆판에서 제가 길이를 줄였던 부분일 겁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옆판 만드는 영상을 몇 번 이제 올려드리면서 이 가죽의 두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이 차이가 난다라고 올려드린 게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는 쉬우실 것 같고요.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보시면은 그냥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고 조금씩 내가 오차를 수정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전체 컨셉 그리고 전개도 하는 것을 마쳐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